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자세히 살펴봐야죠. 자, 월봉의 시나리오 크게 3개요. 351까지 가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342.7까지 가는 시나리오, 전고점을 못 넘는 시나리오 3가지가 있죠. 아직 전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342.7을 가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이고, 전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위로 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나리오가 전고점 아래에 있는 그 상태의 시나리오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할 게 없는 거죠. 매도자는 할 게 없다고. 오르든 내리든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매도 못 들어가. 신규 매도는 없다고. 그냥 매도를 보유할 수 있는 거지 신규 매도는 없다. 자, 주봉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은 설명드렸죠.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한다. 그게 전부예요. 하단선 아래에서 매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하라는 뜻이지. 근데 지금 계속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매수하실 분이 매수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봉은 이건 하락하려고 그린 봉이에요. 일봉은 하락하려고 그린 봉이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면 오늘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갭상승 안 나오면 하락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똑같죠. 전고점 못 넘었어요. 그리고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매도자는 하단선 위로 올라와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단선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코스피 지수는 잠시 올라왔어. 아주 잠시 올라왔죠. 아주 잠시 올라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라가지고 지수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수는 있어도 매도자가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상단선 위로 올라와야, 하단선 위로 올라와야 무슨 매도를 고민하지.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매도를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선물지수는 지난주 저가를 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지수는 지난주 저가를 깼고, 현물은 지난주 저가를 안 깼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200도 그렇고 안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선물지수가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어쩌면 재수 좋으면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도 지난주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저가를 깨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그대로 끝날 거잖아요. 지난주 저가를 끝난 상태로 끝낼 거라고. 그러면 주봉이 망가져요. 주봉이 망가지면 상승세가 약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내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내일 주봉의 저가를 깨고 반등해서 금요일도 반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충분히 생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하락했는데 목요일날 반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봉이 망가지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아래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월봉도 아래를 열었고 주봉도 아래를 열게 되면 훨씬 더 하락하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거래일 동안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깨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금요일이 됐을 때 상승해가지고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가 상승에 유리해질지 하락에 유리해질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형태예요. 지금 월봉, 주봉, 일봉 다 반봉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상태라는 건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목을 봐야죠. 자, 30분 봉 계속 데드 상태예요. 30분 봉 계속 데드 상태입니다. 1시간 봉
1시간 봉도 계속 데드 상태죠. 지금 데드 상태예요. 2시간 봉 데드 들어갔죠? 예? 종가에 다시 데드 들어갔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코스피. 어? 어제는 안 들어갔는데 오늘 들어갔다고. 참고하세요. 4시간 아무 일도 없고, 예. 1봉도 아무 일도 없고, 3일봉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 없어요. 자, 코스피 30분 봉. 예, 코스피 200 지수군요. 30분 봉 데드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봉도 데드 상태로 끝났고, 2시간 봉도 데드 상태로 다시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내리면 아래로 내려갈 공간 꽤 많아요. 4시간, 6시간 별일 없어요. 1봉 별일 없고, 3일봉 데드 유지입니다. 데드 유지예요. 나머지는 별일 없어요. 자, 미국 증시 내리면 내려갈 공간이 꽤 있죠. 미국 증시가 오르면 뭐 다시 골드로 돌아섰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가 내리면 데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치가 한 328대? 328대 아니에요? 이 정도. 330. 네? 330대고, 2시간 봉은 330대고, 그 다음에 3일 봉은 한 32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이 오지 않으면 계속 지수는 328대로 향해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328대까지 내려가면 좋지 않은 거죠. 점점 하락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기대하는 거는 3일봉이 골드 안 내고 계속 데드 상태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사실 328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하락이면은 실제로 찍어야 되는 자리는 322.66이라는 거죠. 이제 거길 찍으면 저는 이제 이번 달에 상승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322.66까지 내려가면 상승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333.45잖아요? 아직도 한 11% 정도가 내려야 해당 수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제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락도 아니고 명확하게 상방도 아니고 계속 시간만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해야 돼요.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주봉이 하단선을 누르고 음봉으로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하단선에서 튕겨서 양봉으로 마감하느냐. 양봉으로 마감하면 이제 지난달 고가를 넘어서 342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음봉으로 완전히 주저앉아서 마감을 하면 정고점을 못 넘고 무너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하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 그런 건 사실 이번 달에 끝나기 전까지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12월 달에 어떻게 끝날지, 연봉이 어떻게 끝날지, 분기봉이 어떻게 끝날지, 월봉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대세 상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뭐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겠죠.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는데, 대세 상승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3일봉의 곧버스. 곧버스 3일봉 2600 얼마였죠? 이거 내일 내일 이게 관건이에요. 내일 이거 관건이라고. 내일 그 3일봉 2605원이었나? 이게 얼마죠? 2605원이 아니다. 2595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승해서 끝나면, 내일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내려 3일봉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곧버스는 오를 거잖아. 그럼 2590원인가 봐요. 그럼 이 위에서 끝나면 골드 나는 거면 2755원까지 열린다고. 2755원까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내리면 타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린다라는 거는 곧버스가 오른다는 얘기고, 곧버스가 오르면 이제 가야 될 금액이 2755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수가 앞으로 내릴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아니, 국내 증시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하루짜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 2755원까지는 구경하게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죠?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2022년 1월이에요. 잠깐만요. 왜 12월부터 돼 있지? 이건 지워야겠다. 잠깐만요. 자, 삭제. 자, 2022년 1월 3일부터 그 다음에 2023년 오늘까지 거의 23개월치 데이터예요. 자, 보세요. 개인이 얼마 매도했어요? 1조 2천억 매도했어요. 근데 지금 금투가 들고 있는 금액 보세요. 1조 9천억. 1조 9,200억 들고 있어. 네? 지금 금투가 고버스를 들고 있는 금액이 1조 9,200억이라고요. 매수 금액만. 2년 동안. 왜 이거 안 팔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팔아! 증권은 지금 고버스를 계속 매집하고 있지 안 판다고. 2020년도에 제 기억에 3조 7천억 정도 매도했어요. 3조 7천억. 1년 동안에. 작살났죠? 예? 고버스 작살났어요. 12,000원짜리가 1,900원 찍었어. 아니, 1,800억, 1,800원? 1,800원까지 찍었어요. 근데 그게 3조 7천억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절반이에요? 1조 9천억이라고. 근데 이건 매수야, 매수. 매도가 아니라 매수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대세 상승이 온다고? 네? 이 상태에서 대세 상승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아니, 금융투자가 증권이 1조 9천억대에 고버스를 매집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올까? 만약에 여기서 대세 상승이 온다라는 거는 2020년도에는 대세 하락이 왔어야죠. 왜? 3조 7천억을 매도했다니까? 증권이? 1조 9천억 매수했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네? 고버스의 시총이 얼만데요? 고버스의 시총이 얼마인지 볼까요? 자,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 시가총액이 1조 4,786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의 지분을 증권이 들고 있는 거야. 네? 개인이랑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건 뭐다? 예. LP 물량인 거예요. 시가총액 자체는 이미 넘어섰어. 금투는 증권은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매수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세 상승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보잖아. 증권이 바보예요? 왜 이걸 들고 있냐고. 자기네들도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매수하지 않겠어요? 지금 개인이 1조 2천억 매도했어요. 예? 개인은 2년 동안 매수한 게 하나도 없어. 매수한 거 없어요. 매도만 했지. 예? 지금 언론에서 무슨 얘기예요? 개인이 고버스를 샀다. 거짓말이에요. 응? 지금 하락장에 배팅했다. 거짓말이라고. 개인이 하방에 투자한 게 어디 있어요?
1조 2천억을 매도했는데? 예? 1조 2천억을 개인이 매도했는데 왜 개인 보고 하방에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짜증스러운 거죠. 예. 사실 확인도 안 해. 이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자, 보세요. 올해 코포스 누가 팔았어? 개인 1935억 팔았어요. 개인 매집한 거 없어, 올해. 작년에 1조 매도했고, 올해 1935억 매도했어요. 코포스 안 샀다고. 예? 근데 왜 개인이 하락에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응? 개인이 하락에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물론 고맙죠. 개인이 하락에 투자했다고 해야 하락에 투자 안 하지. 개인은 코포스를 팔아야 돼요. 저는 그게 좋아요. 개인들이 코포스를 팔아야 코포스가 올라가지. 개인들이 코포스에 달라붙어가지고 매수하면은 증시 올라요. 그래서 고맙긴 해. 근데 이 데이터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개인은 코포스를 팔고 있어요. 연 단위로도 팔았고 작년에도 팔았어. 일시적으로 매수한 경우는 있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코포스를 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관은 특히 증권은 매집하고 있습니다. 매집하고 있어요. 저걸 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저거를 2,000원대 사가지고 1,000원대에 손절할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이 될 거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거지. 그죠? 12월 달이 15일? 15일 남았나요? 이번 주 2거래일, 그 다음에 마지막 주 3거래일, 15거래일 남았습니다. 15거래일 남았는데 지켜봐야죠. 어떻게 끝날지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22 언더에서 끝나면 상방 아니에요. 322 언더에서 끝나면 상방 아니라고. 지금 차이가 11포예요. 11포. 11포는 하루에도 가요. 악재 뜨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수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지켜봐야 돼. 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무 얘기 못 하겠어요. 물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위로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아. 어느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상방이라고 떠들고 내려가면 하방이라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떠들어야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위로 올라가도 하방이라고 떠들면 무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같이 상방이라고 떠들어주고, 밑으로 빠질 때는 또 아래라고 떠들어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도 틀리면 막 욕해요. 틀릴 수도 있지. 그죠? 제가 보는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돈은 상방으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 돈은 상방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방으로 집행되어 있다고. 예? 하방으로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예, 아직 봉은 명확하게 하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돈은 하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코포스 봐요. 1조 9천억을 샀다니까. 증권이 바보 아니에요? 대세 상승 올 건데 1조 9천억을 매집해가지고 들고 있다고? 예, 바보 멍청이죠. 근데 어차피 이거 언젠간 팔 거잖아요. 싸게 팔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15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15거래일 중에 앞으로 2거래일이 이번 주에 써요. 2거래일 동안 주봉을 음봉으로 끝내는지 양봉으로 끝내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세요. 음봉으로 끝내면 하락 유리, 양봉으로 끝내면 340일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산타 랠리로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봉으로 끝나서 오늘은 사탄 랠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